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많이들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쓰레기보험도 있고 로또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레기보험인지 로또보험인지 잘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연금 개시를 빨리 해버리거나 심지어는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보험인데 주구장창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연금저축은 최고 16.5%라는 어마무시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고 세 가지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 보험의 적립금이 무려 110조나 됩니다. 그런데 연간 약 20만 명 정도가 연금저축 보험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부분 가입할 때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들어서 모르고 가입한 경우입니다. 연금저축을 지금 납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만기가 돼서 가지고 계신 분, 연금저축 보험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고 로또보험과 쓰레기보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렇게 구분을 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연금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속아서 가입했길래 계약 해지하는 사람이 이리 많을까요? 고객님,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해서 월 34만 원씩 20년간 내시면 매월 66만 원씩 세금으로 돌려받고 60세부터 한 달에 6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계약서 형광펜 친 곳에 사인했을 겁니다. 계약서 몇 장 넘기면 거긴 자필로 쓰라고 하죠. 시키는 대로 자필로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썼을 겁니다. 매월 얼마씩 내면 세금 혜택이 어떻고 나중에 얼마씩 연금으로 타고 이런 얘기 들었고 이해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서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충 설명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고객님이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10% 정도 저희들 먹고 살아야 하니 떼갑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걸 공시이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자율은 2% 초반대인데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2%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매월 변동됩니다. 매월 떼는 사업비는 오래오래 떼갈 것이고 그 사업비로 보험회사와 대리점 그리고 제가 나눠서 가져갑니다. 이자는 내려가도 사업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내를 가지고 7, 8년 버티면 원금에 차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금리에 따라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납입도 다 했고 연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되는데 또 떼갑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받으실 연금의 0.5%를 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보험료 내는 첫 달부터 연금이 바닥날 때까지 갖은 명목으로 떼가는 걸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있는 60세부터 탈 예상연금은 정확하지 않으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도 가입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소 리얼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광펜 친 곳에 시키는 대로 사인했고 뭘 들었는지 잘 모르고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로 썼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면 이 자필 서명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다. 7년이 되어도 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세상에 연금 탈 때도 수수료를 떼간다는 소리는 난생 처음 들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형광펜 친 곳에 모두 자필로 설명 듣고 이해했다고 썼을 겁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사업비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업비는 실제 사례입니다. 7년까지는 매월 10.4%씩 떼갑니다. 7년 이후부터 10년까지는 7.96%, 심지어 납입이 다 끝나고도 누적 기준 0.1%씩 떼갑니다.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연금 탈 때 또 0.5%를 떼갑니다. 연금 탈 때도 관리 수수료를 떼간다는 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과거 공시율이 5% 정도로 높을 때는 사업비를 저렇게 많이 떼가도 몇 년 안에 원금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이자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소위 말하는 쓰레기 보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간 20만 건 정도 해지하는 거고요. 연금저축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가입했다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해지하거나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하거나 추가 납입해서 사업비를 물타기 해야 됩니다.
쓰레기 보험이라고 판단되시면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시면 되고, 로또 보험은 애지중지 보듬고 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면 사업비를 물타기 위해서 추가 납입이라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 즉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 떼고 붙여주는 공시이율이 몇 %인지,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보장해준다는 최저 보증이율이 몇 %인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모두 비슷한 구조입니다. 사업비 떼고 남은 금액에 이자 붙여주면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고, 사업비 떼고 남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건 변액연금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와 이자가 핵심이고, 변액연금은 사업비와 펀드 수익률이 핵심입니다. 가끔 내가 가입한 게 연금보험인지 연금저축보험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받고 있다면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는 일종의 보험 유치, 관리, 유지 비용 등입니다. 보험사,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나눠서 가져갑니다. 사업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도 있고 10%가 훨씬 넘는 상품도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은 아무리 공시이율이 내려가도 보장해주겠다는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보증이율이 3%라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최소한 연 3%씩 복리로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3%라면 좋은 상품이겠죠. 연금이라 초장기 상품입니다. 결국 적립금이 수천만 원 쌓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보증해주겠다는 이자가 7.5%라면 완전 로또 상품이겠죠. 저는 최저 보증이율이 3%를 초과한다면 좋은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최저 보증이율이 2% 미만이라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2005년도 이후 가입한 상품은 대부분 최저 보증이율이 2%를 넘지 않습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2%라고 해도 연금 탈 때 대부분 0.5%를 떼가니까 실제는 1%대 이자를 붙여주는 꼴이죠. 제 기준으로는 최저 보증이율이 2% 안 된다면 좋지 않은 보험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시라고 조언합니다. 완전히 해지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복비도 없고 이사했다고 따로 수수료 떼가는 것도 없습니다. 전환한다는 건 연금저축보험에 있는 적립금 그대로 들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가서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이사 갈 증권사에 가서 땡땡 보험사에 있는 제 거 연금저축보험을 이쪽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본인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세액공제 받는 것 동일하고 토해낼 것도 없고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려고 했더니 환급률이 85%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가까이 돼서 원금만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증권사로 옮기려고 했더니 1,7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속상하고 아깝겠죠. 상담을 하면 설계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보험은 길게 보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만 불입하면 원금에 도달하고 그 뒤부터는 수익도 많이 납니다. 괜히 펀드로 옮겼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돼서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옮기자니 수백만 원 손해봐서 억울한데 몇 년만 더 넣으면 원금에 찬다고 하니 다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5년이나 불입했는데 왜 원금의 85%밖에 안 찼을까? 사업비를 많이 떼가서 그런 거잖아. 지금까지 계속 10% 가까이 사업비를 떼가서 5년을 냈는데도 원금에 미달한 건데 이번 달에도 떼이고 다음 달에도 떼이고 계속 떼일래 그만 떼일래 원금 찰 때까지 계속 사업비를 떼인다니 또 고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설계사와의 인간관계나 본전 생각, 펀드로 옮긴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사람도 꽤 됩니다. 대부분 가족, 친척 아니면 지인 소개로 가입합니다. 남 부탁, 거절 못해 가입했고 인간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갈이 하는 겁니다. 친척이라도 2년 지났으면 설계사분들께 피해 없으니까 저는 결단하라고 합니다. 난 펀드가 싫다. 원금 손실 나는 건 못 견딘다. 이런 분도 의외로 많으십니다. 펀드에서 수익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금에 묻어두더라도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더 낫다는 겁니다. 무슨 메리트가 있길래 저렇게 많은 사업비를 떼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은 사업비 떼주고 펀드 투자하는 겁니다.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무조건 내 책임입니다. 그 펀드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되는 무슨 도깨비 펀드도 아닌데 펀드 하고 싶으면 그냥 펀드에 투자하면 되지 왜 사업비를 떼주고 펀드 하냐는 겁니다. 연금보험의 큰 자랑거리죠. 비과세.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비과세라는 게 이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건데 갯불 10년이 되어도 이익은커녕 원금에도 안 차고 있다면 비과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익이 안 나서 낼 세금이 없는데 무슨 비과세 혜택이냐고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 보려고 변액보험 들은 건 아니잖아요. 연평균 5%만 수익이 나도 20년 후 적립금이 얼마가 되고 그리 되면 매월 연금을 겁나게 탈 수 있다는 허황된 시뮬레이션을 믿고 속아서 가입한 겁니다. 오래전 제가 가지고 있던 변액연금에 대한 아픈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경에 온 가족 명의로 무려 한 달에 170만 원씩 변액연금에 가입했었습니다. 서울에서 KTX 타고 제 근무지인 대구까지 내려와서 어찌나 정성껏 상담을 해주든지 감동해버렸죠. 초창기에는 중국 펀드에서 수익이 엄청 났습니다. 근데 결국 10년 가까이 스트레스 받다가 손해보고 해지했습니다. 아주 날강도 같더군요. 수백만 원의 사업비를 떼간 걸 나중에 알고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엄청 싸워봤는데 다 제 사인이 되어 있어서 아야소리 못하고 당했습니다. 펀드가 정말 싫다면 증권사 비대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입하십시오. IRP 계좌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건 실제 제 거 IRP 계좌에서 운용 중인 저축은행 3년짜리 예금 수익률입니다. 저도 자산의 30% 정도는 이런 예금이나 안전한 상품에 운용합니다. IRP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금 중 이자가 2.6% 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받아도 먼 훗날 연금 탈 때까지는 세금도 한 푼 안 냅니다. IRP 계좌가 참 매력적인 계좌입니다. 비대면 계좌로 만들면 수수료도 평생 무료입니다. 같은 연금이고 세금 혜택 똑같은데 사업비 떼고 2% 초반대 이자 붙여주는 상품하고 아무것도 떼지 않고 2.6% 정도 이자 붙여주는 것 중 어느 게 좋나요? 저는 연금도 투자의 시대라고 강조하는데 펀드 같은 상품에 아예 투자하지 않고 예금에만 넣어놔도 IRP 계좌가 좋다는 겁니다. 소득이 있다면 IRP 계좌는 필수 계좌입니다. 최근 수십조가 IRP 계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IRP 계좌가 뭔지 모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자영업,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 IRP 계좌 잘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연금은 있어야 되겠고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붙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이면 딱 연금만 드려야 되는데 사망, 장애 이런 잡다한 특약까지 묶어놔서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보험에서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로 이동하는 자금도 많아졌고 소비자가 애매하니까 몇몇 손보사는 지금 아예 연금저축 보험 판매를 중지해버렸습니다.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는 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전환을 하십시오. 보험이라고 이렇게 다 나쁜 보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로또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이렇게 좋은 상품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신 상품은 오래전에 지인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최저 보증이율이 무려 7.5%짜리와 3.5%짜리 보험입니다. 가입 이후 지금까지 최소 연 7.5% 이자를 붙여주는 상품이니까 해피하겠죠. 2000년도 전후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약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로또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좋은 건지를 모르고 있으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연금이 필요 없는데도 현직에 있을 때 연금을 타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보증이율이 6%라는 건 납입이 끝나도 연금 수령할 때까지 계속 6% 이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계약상 55세나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어도 연금 개시 시점을 얼마든지 뒤로 늦출 수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타라고 하니까 그냥 타야 되나 보다 하고 연금을 타버리는 경우입니다. 제 친구 현직에 있을 때 귀찮게 전화 와서 55세 연금을 개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높은 보험은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죠. 나이 먹어 많이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연금 많으면 건보료 세금으로 다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어가면 하늘이 무너질 듯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퇴직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이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개인연금만 해당되는데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정말 걱정이라면 수령 기간을 좀 늘리거나 수령 금액을 조절해 가면서 얼마든지 세금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찍 죽으면 소년이 빨리 받자거나 연금 많아 세금 걱정하기보다는 연금 없이 오래 살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연금 없이 오래 살면 재앙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연금저축은 참 좋은 상품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시고 연금저축보험에 이미 가입했거나 만기된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비,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하셔서 내 보험이 로또인지 쓰레기인지를 구별하시고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좋은 보험은 가급적 연금 수령 시기도 최대한 늦추시고 나쁜 보험이라고 생각되면 해지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안전한 상품에 장기 투자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은 전환도 안 됩니다. 해지, 고, 추가 납입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기된 연금저축보험도 최저보증이율을 꼭 확인하셔서 2%도 안 된다면 미련 없이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십시오. 만기가 되어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이 높아도 연금 개시하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매우 낮은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자 많이 주는 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시고 연금 개시하기 바로 직전에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연금 수명을 늘릴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연금과 증권사 연금은 수령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권사 연금이 훨씬 유연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짜기에도 더 유리합니다. 연금하면 보험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증권사 연금이 수수료 측면이나 세금 측면 그리고 수령 방법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다룰 주제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증권사 연금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결론만 말씀드리고 왜 증권사 연금이 연금 수령 방법과 연금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DB형, DC형, 그리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ISA,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그리고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붙는 수수료나 세금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